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지수 지난주 금요일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 미증시는 주말 동안 양호한 PC와 실적 두 가지 키워드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예상에 부합한 PC로 9월 인하설이 유력해졌다라는 분석이 들어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GDP와 맞물려서 침체 없는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다우지수 1.64% 상승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도 함께 보시죠. 특징적인 것은 모든 업종이 함께 상승했다라는 점입니다. 테크주에도 반등이 들어왔고요. 금융주, 에너지, 헬스케어까지 함께 상승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머니맵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은 소폭 엇갈리는 모습이 보였죠. 테슬라와 일라이릴리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요. 특히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바이킹 테라퓨틱스에서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2.02% 하락했고요. 테슬라 역시 투자 의견 강등 소식이 들려오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까지 나와줬습니다. 대형주들도 엇갈리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알파벳도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소폭 하락했고요. 메타는 강세였습니다. 한편 반도체 시장으로 넘어가 본다라면 엔비디아도 상승을 해주긴 했지만 시총이 작은 종목 위주로 강세를 조금 더 보였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지표 내용 하나씩 살펴보시죠. 이 페드가 당장이라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여건은 현재 갖춰졌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PCE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5% 상승해서 전월 대비 하락했고요. 특히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6% 올라서 전월 상승률과 같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7월 FOMC,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의 변곡점이 되는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열리는 미국 페드 7월 FOMC가 꽤 길겨졌죠. 벌써 2년 넘게 긴축을 지속했던 미국의 통화 정책의 주요 아주 이 핵심적인 날이자 이벤트가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점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역시 진정되고 있는 점들이 이 지표를 통해 확인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이번에는 7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9월에 확실하게 금리 인하를 해주겠다라는 어떠한 확고한 메시지나 이 시그널을 보내줄 것이다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재밌는 건 9월에 바로 0.25bp가 아니라 25bp가 아니라 50bp까지도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들려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함께 페드워치 볼까요? 이제는 한 80%까지도 조금 내려왔던 금리 인하 확률이 다시 한번 주말 사이 100%까지 끌어올렸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이제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한 번 금리 인하할 때 50bp까지 0.5%포인트까지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주 이 FOMC에서 파월은 어떤 정책을 이야기해 줄지, 어떤 키워드와 시그널을 줄지 이렇게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위원들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금리를 변경할 가능성은 적지만 닉 티미러스에 따르면 A Fed rate cut is finally within view. 마침내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으니까요. 월가에서 특히나 FOMC에 대해 소식이 가장 정통한 닉 티미러스까지 저희에게 힌트를 준 가운데 앞으로의 내용 함께 전망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실적에 대한 주요 헤드라인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M 먼저 보시죠. 2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무려 23% 가까이 상승했고요. 두 번째 내용 코카콜라입니다. 가격을 올렸는데도 잘 팔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신고가 행진 소식 들려왔고요. 특히나 실적 내용은 아니지만 TSMC도 함께 넣어봤습니다. 미국과 중국 불확실성 속에 긴급 주문이 몰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하지만 향후 수요 우려 속에 대만 반도체 주식들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M7 종목들의 마감 상황도 함께 짚어보시죠. 애플 0.2%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64%, 엔비디아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모습 보였습니다. 알파벳도 지난주에 서치GPT의 오픈 AI 발표 이후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아마존도 1.47%, 메타도 2.71% 상승한 가운데 테슬라는 0.2% 하락한 모습 보였어요.
그럼 구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오픈 AI의 서치 GPT가 나왔지만 구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지금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구글에 대한 트래픽 양이 일단 너무 막대하게 많다라는 소식입니다. 2024년 6월 현 시점에서 구글의 일일 방문자가 무려 27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챗GPT의 28배, 빙의 62배라고 하니까요. 지금 챗GPT가 서치 GPT를 만들어서 1,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하루아침에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현재 구글이 이어가고 있는 강력한 데이터 배포 우위는 여전히 시장에서 특히 AI 섹터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한편 하락한 테슬라도 함께 보겠습니다. 또 투자 의견이 강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벌써 네 번째 강등 소식입니다. 부진한 실적 발표를 했었고요. 월가에서는 이 투자 등급 하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 기존의 $145에서 $135까지 낮춰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중국에서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요. EU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의 고율 관세 장벽을 통해서 테슬라의 수익 역시 더 압박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론 머스크는 부인하긴 했지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집권하게 된다라면 IRA 세제 이 세액 공제에 대해서 축소하겠다라는 시사까지 한 것이 테슬라에는 어쨌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더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리스와 트럼프 주말 사이에는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박빙 구도는 더 심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새로운 여론조사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이 대선 레이스가 더 가열되면서 주말 동안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서로의 지지력을 강화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고요. 여전히 격전 지주에선 특히나 동률을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 현 시점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누구의 관련 수혜주를 들어가기에도 애매한 상황이 더 펼쳐지고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현 시점에서 어느 후보에 조금 더 크게 베팅을 하고 있는지 댓글 통해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도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정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겠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해고하겠다라고 강하게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승분을 지켜주고 있긴 하지만 이전의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는 모습 지켜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 현물 ETF 발표 소식에도 오히려 발표 소식과 함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주가에는 왜 전혀 변화가 없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된 거죠. 비트코인 같이 금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정해진 양 안에서 한정적인 이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무한히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 판단의 기준 역시 다르다는 점이 특징적일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시장 내에서도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호재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 이 금융권 제도 안에서 벗어나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변곡점이 됐다라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주가 상승과는 직결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그래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역시 이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까지 저희 함께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용도 함께 보시죠. 다수의 기업들이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당연히 테크 기업들이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7월 30일 화요일, 메타는 7월 31일 수요일, 애플과 아마존은 8월 1일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고요.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엔비디아는 조금 멀리 8월 28일에 예정되어 있다는 점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마켓모닝콜 함께 이야기해봤고요. 자세한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함께 떠나보시죠.